결혼식 2달 전이었어요. 청첩장도 다 돌렸고, 예식장도 계약했고, 신혼집 계약금도 넣은 상태였죠? 근데 그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그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뭔가 단단하게 마음먹은 사람의 목소리. 그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구나.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이는 커피도 안 시키고 바로 말했어요.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6년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졸업하고 취업하고 같이 버텨온 시간이 6년이에요. 근데 결혼식 2달 전에 그 한마디로 끝이 났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웃으면서 물었거든요. 근데 그의 표정이 진짜였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확신이 안 선다고요? 6년 동안 뭘 본 거예요? 6년 동안 뭘 느낀 거예요? 키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밥 먹어 하는데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예식장에 전화했어요. 취소 수수료가 얼마냐고. 상담사분이 무슨 일 있으세요? 하시는데 기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청첩장 받은 친구들한테 연락해야 했어요. 미안, 결혼 취소됐어. 이 말을 몇 번을 해야 했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위로해줬고, 크, 어떤 친구는 왜? 무슨 일이야? 캐물었고, 저는 그냥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냥 안 되게 됐어. 제일 힘들었던 건 부모님이었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숨만 쉬시고, 엄마는 저보다 더 우셨어요. 건그 자식이 감히 엄마가 욕하시는 거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무너졌어요.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고 키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느낌. 6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기억들이 거의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모르게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을까? 그이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왜 그래? 진짜 이유가 뭐야? 저는 알아야 했거든요. 그이는 한참을 막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결혼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 근데 나 그게 무서웠어. 평생이 무섭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저한테 평생은 약속이었어요. 함께 하고 싶다는 사랑의 증거. 근데 그이한테 평생은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같은 미래를 본 게 아니었구나. 저는 함께할 내일을 봤고 키그이는 갇힐 내일을 본 거예요. 6년 동안 저만 혼자 꿈꿨던 거예요. 결혼식도 신혼집도 아이들 이름도 다 저 혼자만의 상상이었어요. 그이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 같은 곳을 바라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배신당한 것보다 버림받은 것보다 혼자만 사랑했다는 게 제일 아팠어요.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너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 차라리 잘 됐지, 뭐. 근데 집에 오면 눈물이 났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울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하루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어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한 달쯤 지났을 때 그의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합 한 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안 만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뻔했으니까. 근데 6년 동안 잘해주셨던 분이에요. 명절마다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고, 저 진짜 며느리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갔어요. 아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우셨어요. 미안해. 우리 아들이 미안해. 자꾸 사과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녀석.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결정을 못 내려. 음, 책임지는 게 무서운 애야. 그 말 듣고 뭔가 이해가 됐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늘 그랬거든요. 뭐 하나 정할 때도 저한테 밀었고, 이후 중요한 결정은 항상 피했고, 저는 그게 그냥 성격인 줄 알았어요. 배려하는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저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였어요. 결정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그이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어머니 만나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왜? 6년을 끌었어? 확신 없으면 진작 말하지. 왜 결혼까지 갔다가 이제 와서? 희유 청첩장 돌리고 예식장 잡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그게 그렇게 쉬워? 이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자꾸 과거가 떠올랐어요. 3년 차 때 한 번 크게 싸웠거든요. 저는 결혼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그이는 아직 이르다고만 했어요. 그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피하는 느낌.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면 되겠지. 승연차, 5년차.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그이가 준비될 때까지. 그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그리고 6년차. 드디어 프로포즈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드디어 됐구나.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이는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주변 눈치 보여서 떠밀려서 한 거였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프로포즈 받고 좋아했던 내가 바보 같더라고요. 혼자 방에서 소리 질렀어요. 아무도 없을 때. 왜 그랬어? 진짜 왜 그랬어? 이러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게 그때 일상이었어요. 낮에는 괜찮은 척하고 이로, 밤에는 무너지고 매일 그 반복이었어요. 직장에서도 힘들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일했거든요. 근데 화장실 가면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동료들은 몰랐어요. 저 결혼 취소된 거 말 안 했거든요. 존말하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2달을 버텼어요. 하루하루. 간신히 그러다 우연히 옛날 사진을 봤어요. 함께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그 사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 웃음 뒤에 뭐가 있었을까? 그이도 저만큼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냥 웃은 척한 걸까? 이제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6년 전체가 의심스러워졌어요. 진짜였을까? 우리 사랑. 진짜였을까? 그 질문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이 사랑이 가짜였다면 6년이 뭐예요? 이제 청춘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웠어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꾸 좋은 기억만 떠올렸어요. 그래도 사랑은 진짜였어.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 3달쯤 지났을 때 친구가 술 한잔하자고 했어요. 오랜 친구였어요. 대학 때부터 알던 그 친구도 2년 전에 파혼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한 거였어요. 너 지금 무슨 마음인지 나는 알아. 처음엔 말 안 하려고 했어요.
또 울까봐. 근데 술 몇 잔 마시니까 다 쏟아졌어요.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6년인데. 6년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친구는 그냥 들어줬어요. 그래, 억울하지. 당연히 억울하지. 맞장구 쳐주더라고요. 한참 울고 나니까 친구가 말했어요. 야, 나도 그랬어. 근데 있잖아,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 그 사람 아니어서 다행이었어. 캐그 말이 처음엔 안 와닿았어요. 뭐가 다행이야. 6년 날렸는데.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6년 날린 거 아니야. 6년 동안 잘못된 사람 옆에 있었던 거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거야.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친구 말이 맞을까? 쟤 진짜 다행인 걸까?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6년이 잘못됐다는 거, 그 시간이 헛됐다는 거. 근데 며칠 뒤 우연히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저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때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이한테가 아니라 저한테. 야, 왜 너까지 무너져? 데니가 떠난 거지.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니잖아. 거울 보면서 혼잣말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음...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오랜만에 밖에 나갔어요. 그냥 산책이요. 아침 공기 마시면서 걸었어요. 별거 아닌데 좋더라고요. 아, 나 이런 거 좋아했었지. 잊고 있었어요. 연애하느라 일주일 뒤 헬스장 등록했어요. 운동이라도 하자 싶어서 땀 흘리니까 머릿속이 비워지더라고요. 또 일주일 뒤 책 읽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좋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6년 동안 날 저 자신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그 심이 맞추느라 나를 놓쳤구나. 좋아하는 음악도 그 심이 취향 따라갔고 찰식하고 싶은 곳도 그이한테 맞췄고 이제 의견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맞추는 게, 양보하는 게. 아,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포기였어요. 저를 포기하면서 사랑이라 착각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아, 나 잘못 살았구나. 인정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 이야기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처럼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이 채널 구독하시고 함께 해요. 다음 이야기도 꼭 들려드릴게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어, 밥도 맛있게 먹게 됐고, 어, 웃음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어요. 갑자기 이 생각나고, 눈물 나고, 그런 날은 그냥 울었어요. 참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건 다음 날이었어요. 울고 나면 다시 일어났어요. 예전엔 며칠씩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면 됐어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었어요. 괴순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크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잠깐 볼 수 있어? 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지? 왜 갑자기 이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 궁금함이 더 컸어요. 뭐라고 하려는 거지? 이 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같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파혼 통보받았던 그 자리. 그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잘 지냈어? 하길래 잘 지내라고 했어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진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그레이가 말하더라고요. 후회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예전 같았으면 바로 울었을 거예요.
그래, 다시 하자 했을 거예요. 음. 근데 그날 저는 달랐어요. 철가슴이 뛰지 않더라고요. 그냥 담담했어요. 왜? 후회해? 헤. 기재가 물었어요. 그이가 대답했어요. 혼자 있어 보니까 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어. 웃겼어요. 혼자 있어 보니까? 저는 6년 동안 옆에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으면서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왜? 아직 나 싫어하는 거야? 이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싫지 않아. 근데 이제 나한테 넌 그냥 추억이야.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진심이었어요.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냥 끝난 거예요. 카페에서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하늘이 예쁘게 보이고 바람이 시원하고 아, 나 진짜 괜찮아졌구나.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오늘 걔 만났어. 근데 거절했어. 엄마가 한참 조용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우리 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슬펐어가 아니라 뿌듯해서 저 해낸 거예요. 6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 덕분에 저를 알게 됐으니까 어떤 사람이 맞는지, 뭘 원하는지. 파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금 힘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울고 싶으면 울어요. 근데 내일은 다시 일어나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길 어느 날 문득 괜찮아진 나를 발견할 거예요. 저처럼요. 그 사람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니, 더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결혼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거. 차사랑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이게 제 이야기예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